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합니다. 네, 저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우리 7월 12일, 이제 오늘 그 등기법 집중 특강, 이제 라이브 특강 시작을 합니다. 7월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7월 1주차 수업, 그 다음에 2주차 수업, 요게 이제 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3주차 수업까지 진행을 하면은, 요 지적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지적법이 마무리가 되는데, 요거 이제 7월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그 이론 있잖아요, 이론. 자, 이 지적법 이론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그 기출문제 분석, 요거 한 150문제 정도가 이제 157문제, 예. 자, 요 문제가 이제 요약집에 함께 들어있는데 요거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 기출문제들 거의 대부분 이제 90% 이상 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넘기고는 있는데, 자, 그 몇 문제 빼고는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요 지적법을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따라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 또 이제 그 지적법 공부가 약간 부족하다, 자신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 상관없이요. 요 7월 수업으로 곧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아주 효율적입니다. 수업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한데, 이론하고 기출 분석이죠. 자, 별도로 정리하실 필요 없이 요거 한목에 다 해결하는 강의고, 요 3주 수업 진행하면은 빠짐없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적중률도요. 이 지적법 자체가 이 과목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뭐 빠져나갈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지적법은 7월 1주, 2주, 3주차 수업으로 이제 꼭 대체를 하셔서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등기법이 뭐 어렵다면서요? 요 등기법이요. 오늘 합니다. 요거 이제 4시간 분량으로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우리 강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4시간이면은요, 이제 빠지는 내용 없이 이제 중요한 기출테만 이제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4주차부터 이제 요 8주차까지가 이제 등기법 이제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4주차 이제 이 첫 시간에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첨부서류, 인감증명, 이런 내용들이 6주, 7주, 8주차까지 계속 따라 들어가면서 연결이 됩니다. 또 7주차 수업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가등기, 부기등기, 이 내용들 있죠? 미리 나옵니다. 미리. 4주차, 5주차 수업에서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등기법이 이제 처음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산만합니다. 산만하고 내용의 연결도 느껴지지가 않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죠. 오늘 4시간 수업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죠. 한 4시간 정도로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테마. 자,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 해보죠. 요거 뭔가요? 이제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따지는 건데, 등기법 입장에서는요, 출제가 되면 꼭 맞춰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보죠. 요 왼쪽에 이 노란 애들, 얘들은 다 이 권리 능력이 있죠. 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1번 한번 비교해 보죠. 자연인, 법인, 외국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아는 안 된다. 등기할 수 없다.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 하얀 글씨는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뭐 비교를 좀 해보려고 적은 것 뿐이지, 자, 여기는 두 번째 2번은 왼쪽이 중요합니다. 비법인 사단재단 등기할 수 있나요? 자, 이거 늘상 출제가 됩니다. 비법인 사단재단 등기할 수가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밀양박씨 종중이요. 자, 밀양박씨 종중.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권리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요것도 짚으셔야 됩니다. 자, 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권리 능력이 있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3번은 양쪽을 이제 다 보시는 겁니다. 학교 법인은 등기할 수 있나요? 학교 법인? 학교 법인은 있죠. 그래서 학교 법인은 가능한데 학교는 안 된다.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 중앙, 이거는 되는 거죠. 자, 요거 비교하시죠. 학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조합,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월등히 중요합니다. 민법상 조합이 모든 국가시험에서 월등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민법상 조합 절대로 안 되죠? 민법상 조합은 안 되는데, 특별법상 조합은 가능하죠. 뭐 농협, 축협, 수협 이런 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짚으셔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등기 능력
없다.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절대로. 자, 그 얘기. 그 다음에 왼쪽에 자치단체요. 뭐 시도, 시군구 뭐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자, 요거 읍면 동물이 안 된다.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십시오. 요 읍면 있잖아요. 읍면은 절대로 권리 능력이 없다. 이런 말도 괜찮나요? 절대로 이런 말을 붙여도요. 괜찮은 겁니다. 요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요 자연불학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어서 이 표 오른쪽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자연불학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나요? 예, 그런 판례가 있죠. 요 밑에 판례요. 자, 우리 동네도요. 자, 우리 동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일정한 요건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우리 동네도 이렇게 의사결정 기구가 있고, 자, 우리 동네 대표자가 갖추어졌다면은, 자, 우리 동네 자연불학도요. 이 비법인 사단으로 봐주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자연불학은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권리 능력이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표가 정리가 되고요. 이 권리 능력은 이 문제로요. 완벽하게 정리해요. 이 문제로요. 자, 밑에 문제 좀 보십시오. 자, 1번. 자, 등기 당사자 능력. 자,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옳은 거. 자, 1번은 요약하면 뭡니까 이거? 태아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태아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자, 2번. 자, 2번 지문이요.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이제 요 지문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냥 민법성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편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한 저당권 등기는 신청할 수 없는데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약하면 뭡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민법상 조합도 어떤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그 질문 아닙니까? 엉뚱하잖아요. 민법상 조합은요 절대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이 틀린다. 자, 요거 익혀두셔야 됩니다. 요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예규거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치단체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치단체는 있는 겁니다. 시도, 시군구. 이거 틀렸죠? 읍면 동리가 없죠. 읍면 동리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되셨죠 이거? 그 다음에 4번에 그 사립학교는 등기를 신청한다. 국공립 사립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그 학교는 권리 능력이 없다. 학교 법인은 가능합니까? 학교 법인? 자,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자, 1, 2, 3, 4가 다 틀렸고요. 자, 5번 지문은 비법인 사단. 뭘 말하는? 이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거 말하는 거죠? 자, 비법인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자, 요거 괄호로 묶어보죠.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표자나 관리인입니다. 왜 그러나요? 비법인 사단이 발이 없으니까 걸어갈 사람을 찾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5번 지문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은 대표자나 관리인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정답. 자, 2번. 자, 2번. 권리 능력은요. 시험 전날까지 요 두 문제 정리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자,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X죠?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가능합니다. X. 그 다음에 2번에 국립학교는 신청할 수 없는데 사립학교는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 국공립 사립을 따졌나요? X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업협동조합 부동산은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은 농업협동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농협 명의로 등기해줘. 농협 명의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요 합유가 함정인가 뭐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합유든 공유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다. 이 표현이 아주 어색하고 틀리는 겁니다. 자, X. 그 다음에 4번에 자치단체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 줄 알았는데
요 뒤에요. 붙어 있는 지문, 후반부 지문, 음면도 있다. 음면은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음면은요. 맞죠? X. 그런데 5번. 자, 이 동네 명의로, 자, 우리 동네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동네도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대표자가 존재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우리 동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판례를 아주 간결하게 완벽하게 요약을 한 좋은 지문입니다. 정답 5번. 되셨죠 이거? 그래서 권리 능력 끝났습니다. 자, 권리 능력은 요 두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은 자,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공부해야 될 거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뭐 방송통신대학교 뭐 기성에 뭐 이런 거 나오죠? 수리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그거 우리 국가시험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요 정도 하시면 완벽하다. 자, 하나 끝났고. 자, 하나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 3페이지요. 이제 그 공동 신청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3월 수업에 이제 이 내용을 시작했는데 되게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자, 지금은 또 어떤지 좀 보십시오. 지금 또 버겁나 아니면 이제 좀 편안해졌나 한번 보십시오. 이거 판례죠. 이 공동 신청에서 이제 의무자와 권리자가 이제 둘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등기를 말소할 때, 저런 등기를 말소할 때, 저런 등기를 말소할 때, 자, 누가 하고 누가 가느냐.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1번 판례, 2번 판례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는데, 자, 한번 해보죠. 여기 A 소유 건물이 있거든요. 자, A 소유 건물 등기부 이제 갑구입니다. 자, 갑구에 이렇게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을구에 있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는 B은행이고 채권액은 1억이다.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있죠. 집을 팔았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자, 얘는요. 제3취득자. 민법에서도 그렇게 부르던데요. 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제3취득자. 요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된답니다.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자, 우선 첫 번째 원인 모의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저당권이 원인 모의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일반적인 경우는요. 돈 갚아서요. 돈을 뭐 A가 갚아도 되고 C가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3취득자가 대의변자하는 거 가능하죠.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돈을 갚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이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이유에 따라서 당사자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원인 모의로 말소가 되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가 되든 권리가 소멸되는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 이 저당권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 맞죠? 이 저당권자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이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원인 모의일 때는요, 제3취득자, 지금 집주인이요. 지금 집주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 집주인이 뭐 관심이 있나요? 원인 모의로 말소가 되는데 옛날 집주인이 막 좋아합니까? 5년 전에 집한 사람이. 그래서 요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C와 이제 가서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원인 모의로 말소할 때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돈 갚아서 말소할 때는요, 돈을 갚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갚는 경우도 있고 또 제3취득자가 대의변자하는 것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돈 갚은 사람, 자,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안 붙잡고 같이 가도 되고. 자, 그 얘기죠 지금? 자, 요거 체크하십시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요 3번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그림을 좀 보십시오. 이번에는 요 건물 등기부 이제 갑구인데 위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자, 채권액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저당권을 양도한다니까요. 저당권 양도인 B가 저당권 양수인 C한테요. 저당권 이전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이전합니다. 자, 요거 조금 있다가 이제 부기 등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좀 있다가. 자, 부기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뭐 무슨 이유인지 이제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저당권을 이전을 합니다. 부기등기 형태로요. 자,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채무자인 A가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돈을 갚나요? 저당권 양도인하고 저당권 양수인 중에서. 저당권 양수인한테 돈을 갚아야죠. 저당권을 넘긴 사람한테 뭔 돈을 갚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저당권 설정자 A는 저당권 양수인 C한테 돈을 갚으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야, 내가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양도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거 하나 짚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정리할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하고 이제 등기소 갔잖아요. 자, 어떤 등기를 말소합니까? 어떤 등기를 말소 신청하나요?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합니까? 부기등기인 저당권 이전을 말소합니까? 1번 주등기, 그쵸? 자, 주등기 요거를 말소 신청하는 거죠. 지금 A하고 C하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걸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요거는 그쵸? 저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말소가 되는 주등기에 붙어 있는 부기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제 그 원리가 또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자, 요거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건 뭐냐면은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한다. 자, 이 상황이 문제에서 뜨면은 저당권 양도인이 가는 게 아니다.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저당권 양수인이 간다. 그 다음에 두 명이 가서 문제가 조금 디테일할 때는요, 말소하는 방법도 묻습니다. 이 두 명이 가서 주등기 말소 신청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주등기는 이 두 명이 공동 신청을 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부기등기는요, 직권 말소하는 거죠. 자, 요것도 구분하는 문제가 저 직권 등기 파트에서는 다루어집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합니다. 3, 4월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던데 공부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요,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요거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인데, 요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민법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자,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데리고 간다. 자, 요건 지울게요. 야, 공동신청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1번, 2번, 3번입니다. 요 4번은요, 제가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등기법에서 요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요 A 소유 건물 있죠? 자, A 소유 건물 등기부 갑구에는 이제 보존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제 실행된 상태인데 채권액은 1억인데 돈을 갚았는지 어쨌는지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자, 그것을 확인한 이제 제3취득자가요 건물을 매수합니다. 이 집은 빚이 없네, 을구가 깨끗하네 하면서 이제 그 건물을 매수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저당권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내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권리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요, 그거 다시 종전 내용 그대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소 회복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잘못 말소된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회복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등기입니다. 줄여서 그냥 회복 등기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회복 등기입니다. 살려주는 등기. 그런데 이 말소 회복 등기 등기법은요, 밤낮 뭘 따지냐면은 그래, 말소 회복 등기 누가 하고 누가 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절차법이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요 B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A하고 C 중에서요. A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얘를 데리고 가라. 제3취득자 말고 얘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얘 이름도 만들어줬습니다. 판례가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얘 아닙니까? 그래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 A를 데려간다. 자,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거? 네, 공동신청. 끝났습니다. 공동신청. 그러니까 권리 능력, 그 다음에 공동신청.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신청으로 갈 건데, 이거 잠깐 보십시오. 요거 이따가도 이제 자세하게 보니까, 이거 권리증이죠? 자, 박철수 씨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권리증입니다. 자, 요거 어디에 사용합니까? 박철수 씨가? 자, 요걸 가지고 있다가 이 박철수 씨가 이제 이 건물을 팝니다. 이렇게
요 매도인 박철수가 매수인 김영희 씨에게 건물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쓸 거 아닙니까? 자,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매도인 박철수, 권리자 김영희 이렇게 적습니다. 당사자를요. 신청서 맨 밑에. 자, 그렇게 해놓고 저 의무자는 지금 방금 봤던 권리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박철수 씨. 자, 요 사람은 그 권리증을 어디에다 사용한답니까? 신청서 뒷장에 요 보십시오. 제목을 박철수의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등기필 정보 내용을 발췌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진짜 집주인이 작성한 등기 신청서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그 등기를 수리해 주겠죠. 이 내용이었죠? 자, 요거 이제 까먹으셨을까봐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단독 신청에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보죠. 요 단독 신청은요, 뭐가 출제가 되든가요? 우리 요약집을 보니까 이 단독 신청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독 신청에서 출제가 됐다면은 판결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단독 신청. 자, 요런 겁니다. 지금 매도인 박철수, 매수인 김영희,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요 두 명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 있죠. 요 매매 계약서 들고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거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저 건물 등기부 갑구를 꺼내서요. 자, 건물 등기부 갑구를 꺼내서 박철수에서 김영희 씨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자, 됐죠?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이전 등기입니다. 자, 두 명이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하고 계약서 들고 등기소 가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은 이전 등기가 맞춰진다. 그런 거죠, 뭐 보통.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매도인 측에서요,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전 등기 협력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잔금도 다 줬는데 김영희 씨가.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이전 등기에 협력을 안 하면은 등기 권리자는 뭐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치가 이행 소송. 얘가 이행을 안 해준다고 법원에 가서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뭐. 자, 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이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가 승소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김영희 씨 이름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렇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 김영희 씨는요. 손에 이행 판결문 이제 그 쥐고 있는 거 맞죠? 자, 이행 판결문에다가 뭘 첨부합니까? 그렇죠. 확정 증명서.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판결서에다가 그 확정 증명서를 한 장 첨부를 해서 자, 확정된 이행 판결 정본, 확정된 이행 판결서의 형식을 만든 다음에 자, 요 판결 들고 이제 등기소를 갑니다. 등기소를 가는 데는 그때는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 김영희 씨가 혼자 가도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 승소한 자 김영희 씨가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계약서 들고 갈 때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 들고 갈 때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고, 자, 판결서 들고 갈 때는요, 그 승소한 김영희 씨가 혼자 가도 그 등기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고생했다 그러면서 매도인 때문에 고생했구나 뭐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랬는데 누가 승소합니까? 지금 우리 그 칠판에서는 등기 권리자 김영희 씨가 승소하는 경우를 사례로 봤는데 등기 의무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자, 이 매도인은 이전 등기를 해주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데도 매수인이 그 등기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행 소송을 박철수가 제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겨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얻은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행 판결문에 이 확정 증명서 첨부해서 자기에서 김영희 앞으로의 등기를 이제 단독 신청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이렇게 구분하는 뭐 실익이라도 있나요? 실익 어떤 거나요? 신청서 작성 방법이요.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해보죠.
일단은 등기 권리자 김영희 씨가 승소한 경우, 자, 지금 권리증을 들고 있는 이 건물 권리증 등기필 정보요. 요걸 가지고 있는 이 박철수 씨가 이전 등기 협력을 안 해줘가지고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가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이긴 다음 판결문 들고 매도인에서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러 왔습니다. 등기소에. 자, 이때 이제 등기 신청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등기 권리자 이 김영희 씨는 권리증이 없으니까 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거를요 면제시켜 줘야죠. 그래야 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매수인 김영희 씨가 자기 앞으로 이 등기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이 매도인 등기 의무자가 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다음 판결문 들고 자기에서 김영희 앞으로의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자, 그때는요, 이 박철수 씨는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 박철수 씨는 자,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박철수의 등기필 정보 기록할 수 있나요? 있죠, 뭘. 저 갖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럴 줄 알고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적으라며 하면서 적는 겁니다. 요거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그런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구분 되시겠죠?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하나 더.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 패소한 자가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 경우에는 패소한 자도 갈 수 있고 승소한 자도 갈 수 있고 원고도 갈 수 있고 피고도 갈 수 있다. 어떤 표현도 괜찮다 그랬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요, 패소한 피고도 땅 주인 아닙니까? 그 얘기였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입니다. 예외. 패소한 자가 갈 수 있는 예외. 자, 또 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요,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10년 안에는 가야 됩니까? 10년 안에? 그건 아니죠.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 얘기도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0년은 고사하고 20년 지나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됐죠, 이거? 예, 그 정도. 자, 요거 읽어볼게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1번. 단독 신청에 있어서 판결은 자,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 들고 가면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가 갈 수 있다. 이 조문은 어떤 뜻입니까? 패소한 자 못 간다. 그 얘기죠. 예외가 있나요? 2번의 예외가 3번입니다. 다만 이런 뜻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자, 원고, 피고 각자 갈 수 있다. 원고도 갈 수 있고 피고도 갈 수 있고 승소한 자도 패소한 자도 다 갈 수 있다. 2번의 중요한 예외가 3번이다. 자, 4번은 등기 신청서 작성 방식이죠.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는 누굽니까? 김영희요. 김영희 씨는요,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 박철수 씨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승소한 권리자 김영희 씨한테도 등기 의무자 박철수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다 적어라. 그럼 김영희 씨는요,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등기 신청 못하는 겁니다. 박철수네를 또 가야 되잖아요. 박철수네 가서 등기필 정보 잠깐만 보여달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그 다음에 5번에 판결의 등기는 자, 확정 시기가 언젠가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자, 6번도 중요합니다. 판결서에는 뭘 반드시 첨부합니까? 확정 증명서요. 확정 증명서. 문제에서는 뭐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도 된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확정 증명서가 없으면은요, 자, 등기 신청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 문제 좀 보십시오. 요게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패턴이거든요. 자, 1번.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요 판결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반드시 지문 하나 정도는 또는 많게는 2개 정도는요.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한 지문이 들어옵니다. 집행법이나 자, 소송법에서 지문이 이제 끌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 1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욕적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판결 송달일 어쩌고 저쩌고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풀긴 다 틀렸네. 그러면 안 되고요. 더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항상 이렇더라고 하면서. 자, 2번. 2번은 또 해석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2번은요. 안 되긴 뭐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되던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 지문이 뭐냐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요 말은 뭐냐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확정증명서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정증명서가 없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확정증명서가 없더라도, 이거 틀리려고요. 준비하잖아요. 확정증명서가 없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X. 엉뚱하잖아요. 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긴 뭘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판결서하고 판결서에다가 뭘 첨부합니까? 송달증명이 뭔데요? 송달증명이 이게 요 확정증명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송달증명서를 확정증명서로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X. 자, 4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도 갈 수 있다, 원고도 갈 수 있다, 승소한 자도 갈 수 있다, 패소한 자도 갈 수 있다, 의무자도 갈 수 있다, 권리자도 갈 수 있다. 다 괜찮은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 누구는 갈 수 없다. 그 지문은 끝인 겁니다. 틀린 거죠. 이거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못 간다. 20년도 됩니다. 20년도.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요 문제 유형으로 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문제를 봤을 때 1번 지문에 좌절하면 안 된다. 1번 같은 지문에 좌절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요 많게는요. 1번 지문 유형이 2개까지도 나옵니다. 2개까지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독 신청. 그다음에 대위 신청 갈게요. 요 대위 신청은요. 그 밑에 문제 있죠. 그 4페이지 맨 밑에 문제. 요 문제로 정리할 겁니다. 문제로. 요 대위 신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대위 신청은 이렇게 독립된 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데 요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대위 신청 관련 지문이 다른 파트, 다른 테마를 출제할 때 있죠. 한두 줄 끼어 들어가서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에서 그러면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대위 신청을 허용하는 판례들 모음이거든요. 조문하고 판례들 모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1.5배속이 안 되어서 섭섭하시겠네요. 아쉽겠네요. 1.5배속이 안 될 겁니다. 그냥 들으셔요. 제가 맨날 제 목소리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듣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포기하고. 자, 요거 1번은 뭐냐면은 이제 갑을병정 순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의인이 이제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중간 매수인 을과 병을 순차로 대위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거 괜찮은 얘기죠? 자, 요거 보시면 요 정도예요. 뭐 빨리 하죠. 자, 이 갑, 을, 자, 그다음에 병, 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매도인 갑은 이전 등기를 해주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데 이 중간 매수인 을이 등기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제3자에 불과한 최종 매수인 정이 대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집주인 만들고 또 순차적으로 또 이 을에서 병의 등기를 또 대위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질문 하나 짚어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뭡니까? 요거 이것도 있다가 상속 등기 대위할 수 있다. 이제 그 지문이 나올 때, 자, 그때는 그냥 읽을게요. 자, 요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상속 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위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건물 주인이죠. 자, 건물 주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자, 이 아버지가 건물 소유자인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저당권자 비은행으로 채권액은 1억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돈을 갚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때 상속이 개시가 되었겠죠.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속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제3자에 불과한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요 상속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그 얘기였죠?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신다면은 요 두 줄로 한 번, 두 번 읽어서 끝내버리면 되고요. 이 그림은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갑을간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했다. 매수인이 사망했다. 이거 뭐 매수인이 사망했다. 뭐 늘상 나오는 지문입니다. 등기법에서. 자, 요거 여기다 이거 지울까요? 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지금 매도인 갑과 자, 매수인 을 요 두 명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했다. 사망하면은 그때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겠죠. 이 매수인의 지위를 아들, 딸이 이렇게 상속받는 겁니다. 등기법에서는요, 이 상황에서 누구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는 누구하고 누가 신청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항상 따지는 겁니다. 자질구레하게. 그래서 요 건물 등기부 지금 열어보면은요, 지금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사망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이 무슨 권리 능력이 있나요? 등기부에 권리적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수인이 사망하면은요, 요 사망한 매수인의 아들, 딸 앞으로 등기가 곧바로 가야 한다. 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상속을 받는다. 이 취지의 지문은 X다. 이제 그게 포인트죠, 뭐. 그래서 여기 밑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요? 병이요, 병. 요 병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짚으셔야 되고, 자, 요 등기는 누구하고 누가 갑니까? 요 등기는 당연하죠. 갑하고 병이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적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잘 적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신탁 등기도 대위할 수 있다. 요거는 이따가 또 나오니까 이따가 다 이따가 나옵니다. 여기 자,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자, 신탁 계약 체결하고 저 등기소 가면은요, 두 건에 등기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선은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한 건, 그 다음에 신탁 계약의 내용을 알리는 신탁 등기한 건, 두 건의 등기를 하는 겁니다. 두 건의 등기인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공동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 B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나 붙일 거냐면은, 만약에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 아니하면 신탁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제3자에 불과한 위탁자 또는 수익자 등이 요 신탁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이따 가서 보죠. 그래서 신탁 등기도 대위가 되는 거구나.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데 단독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위탁자나 수익자 등이 대위하는 방법도 허용되는 거구나.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1, 2, 3, 4는 그대로 익히시는 겁니다. 이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위 신청에서는 어느 범위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하면은 요 정도 범위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1, 2, 3, 4 다 맞는 얘기고. 자, 5번 공부하신 분들, 자, 5번 어디가 틀렸나요? 일동건물? 일동건물이 뭐 어때서요, 저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요게 거슬리는 겁니다.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죠, 이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요것도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기 일동 건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자, 일동 건물 아파트가 있는데, 이 일동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 맨 앞에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 101호. 자, 101호 아파트에 101호 아파트에 표제부 값고 을고,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값고 을고 101호.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은 뭐 301호예요. 자, 301호 아파트에 또 표제부 값고 을고가 있을 거고, 저 아파트가 5층이면은 마지막은 이제 501호, 502호. 자, 502호에 표제부 값고 을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일동 건물 표제부가 한 장 있고, 그 다음에는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월구가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게 집합 건물의 1등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요, 전유 부분의 수만큼 존재한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있죠. 자, 결론입니다. 이해구모 구간에. 자, 결론. 요 101호 아파트 주인이잖아요. 101호 아파트 주인이 자기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기 건물 보존 등기요. 이 아파트 지금 등기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101호 집주인 갑이 자기 아파트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어떤 등기도 동시에 대위를 해야 한답니까? 그렇죠. 나머지 구분 건물들 있잖아요. 나머지 구분 건물들의 요 표시에 관한 등기요. 요 표시에 관한 등기. 자, 요것도 이렇게 동시에 대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등기 기록의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 주의할 것은 이 101호 아파트 주인이 나머지 구분 건물들의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하는 것뿐이다. 요거 짚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약간 못 미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해를 하려면 5월 달에 했어야죠. 자, 보십시오. 자, 5번. 자, 읽을게요. 자, 이제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자, 이 지문 그대로 이제 우리 조금 기계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101호 아파트, 일부 101호 아파트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들의 그렇죠. 표시에 관한 등기요. 자, 적을게요, 제가. 표시에 관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한다. 그래야지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렇게 하면은 저 갑은요, 101호 집주인 갑은 힘들어서요, 집에도 못 가는 겁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만 동시에 대위한다. 그래서 저 조문을 보면은요, 다른 데는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표시에 관한 등기, 저 자리에 보존 등기가 혹시 들어가 있지나 않은지 거기만 딱 짚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대위 신청 됐죠? 자, 요 정도, 요 판례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대위 신청,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신청서가 또 나오네요. 자, 신청서가 또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뭘 볼 거냐면은 등기 신청서 작성 방식을 좀 볼 건데, 자, 이거 뭐 늘상 보는 아주 흔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이거든요. 지금 저 박철수, 자, 매도인 박철수 씨, 매수인 김영희 씨,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이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가 야, 등기 신청서 빨리 작성하자. 그래서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좀 해줘.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 두 명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자, 등기의 목적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고 원인은요, 매매 계약서를 썼으니까 매매, 증여 계약서를 썼다면 증여, 등기 목적과 원인을 적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등기 신청서는 당사자가 있죠. 맨 밑에 의무자는 누구, 권리자는 누구 이렇게 당사자를 지정해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 등기니까 쉽네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봤지만은 등기 의무자 박철수 씨는요, 이 등기 신청서를 쓸 때 뭘 들고 와야 됩니까? 등기필 정보요. 등기필 정보를 들고 와서 요걸 적어야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맞죠, 이거? 자,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그러면은요, 등기관이 뭐로 갑니까? 넌 집 팔긴 끝났다. 다 틀렸다. 평생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은, 자, 확인 정보. 이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이제 박철수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되겠죠? 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 서면을 써도 되고, 공증사무소 가서 나 박철수다 그걸 이제 공증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하는 방법, 등기소에, 자, 우리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공증 서면을 쓰는 방법 중 한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은 요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등기가 수리가 됩니다. 그런 거고요. 자,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분실한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등기 신청서에 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보십시오. 이 제목을요. 그냥 등기필 정보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기록한다는 거고 의무자가 있는 등기라야 기록을 하겠구나.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저거 기록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신청서에서 출제가 되면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그 이론 강의에서는 장황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좋습니다. 보십시오. 이 공부 안 한 분들도 이게 좋고. 자, 보십시오. 자, 공동 신청하는 등기가 있고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공동 신청은 누구하고 누가 간다 이 말인가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간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요. 의무자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은요. 의무자가 없어서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자, 이 신청서 뒷장에 적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사례만 좀 몇 개 들어볼까요? 공동 신청하는 등기가 뭔데? 그러면은요. 뭐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자, 매매, 증여, 유증도 공동입니까? 유증?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 자, 이런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등기니까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잘 적어야 되겠군.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또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단독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수용, 합병에 의한 이전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서 뒷장에 저런 거 안 적습니다. 보존 등기는 어느 쪽입니까? 단독 신청이잖아요. 집주인이 단독 신청한다. 보존 등기 안 적는 거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내면 이제 완벽하게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건 아니죠. 자, 보십시오. 자, 좀 아까 그 판결에 의한 등기 공부했잖아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누가 갑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요. 승소한 의무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 씨요. 이 사람은 저 신청서 뒷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합니까? 기록하죠. 그런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박철수의 등기필 정보가 없잖아요, 손에. 이 사람은 면제를 시켜줘야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요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그 등기 신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한다. 의무자니까. 승소한 권리자는 의무자가 아니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표가 산만합니다. 이 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있죠? 이거 등기필 정보 잃어버린 경우 방법 아까 말씀드렸고, 요 확인학습 7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정리하면 완벽합니다. 자, 요 내용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 지문 몇 개가 달려있냐면은 8개가 달려있죠? 8개가 달려있는데 전부 다 끝에가 어떻게 끝납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적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1번, 2번, 3번은 뭡니까? 1번, 2번, 3번은 어떤 등기를 적고 있나요? 공동 신청하는 등기를 적고 있잖아요. 자, 매매에 의한 이전, 공동 신청이죠? 저당권 설정, 건물 주인하고 은행하고 같이 가죠? 저당권 말소. 자, 저당권 말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아까 저당권 말소할 때 누구하고 누가 가는지를 잘 적었잖아요. 둘이 가는 거 기억나시죠? 둘이 가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공동 신청하는 등기들입니다.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끝나야죠. 자, 1, 2, 3번 다 맞는 지문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뭡니까? 그렇죠. 요 단독 신청하는 등기를 모아놨잖아요. 요 단독 신청하는 등기.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이사를 가거나. 그럼 혼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 4번, 5번, 6번처럼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6번도 틀린 겁니다. 되셨죠? 네, 다 틀렸습니다. 4번, 5번, 6번 틀렸다. 주의할 게 7번, 8번이죠. 7번, 8번.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 지문 틀리는 거죠. 네, 틀리는 겁니다. 요 지문은 틀리는 거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는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또 그 지문 맞는 거고요. 확인되셨죠? 네, 신청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죠? 등기 신청서. 자, 요약. 등기 신청서 이제 뭐 말은 길었지만은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적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승소한 의무자는 제공하고 승소한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거고, 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그러니까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 저당권자, 전세권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지금 이 조문을 읽어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법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묻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그래서 자, 이 조문을 해석한 표가 요 표거든요.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이론 수업할 때처럼 여기다 요 칠판 가득 이 신청서, 이 등기 종류마다 신청서를 쭉 적어서 이제 펼쳐서 이제 수업을 하면은요, 오늘 2시 안 끝나거든요. 2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결론을 정리할 거고, 혹시 이 결론을 쭉 정리하는데 미흡하다, 정리가 좀 안 되고, 이거 뭐 저희 그 개운한 느낌이 안 든다 하면은요, 요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5, 6월 있잖아요. 5, 6월. 자, 5, 6월 그 심화 이론 강의 있잖아요. 심화 이론 강의 중에서 13강, 제가 수업하다 이런 얘기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자, 5, 6월 심화 강의에서 13강 44분 44분에 찾아 들어가서 딱 눌러보시면요, 요 얘기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거 보존 등기 신청서,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변경, 말소, 이전 등 신청서를 쭉 적으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성껏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내용, 자, 5, 6월 강의 13번째 강의 44분 차에 들어가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나옵니다. 요 표를 띄우면서 인감증명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번 보시고, 오늘은 결론.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도 가능하다 싶으면요, 저기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뭡니까? 신청서 뒷장 얘기하는 거 맞죠?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적냐 마냐 그 얘기고, 자, 인감증명은요. 인감증명도 역시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권리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건데, 이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을 제출하냐 마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원리는 비슷할 겁니다.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인감증명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인감증명은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니까. 그럼 보십시오.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수용 등기. 자, 요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겠나요? 의무자가 없잖아요. 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요, 등기 신청 요건이 아주 가볍습니다. 준비할 게 없습니다. 신청서 뒷장에 권리증도 적을 필요 없고 인감증명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수용 등기는요, 거의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보십시오. 매매에 의한 이전. 요거는 소유자가 의무자입니까? 의무자는 손해보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매매에 의한 이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넘기러 가는 겁니다. 손해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내 건물에, 건물 소유자, 내 건물에 저당권, 빚을 설정하러 가잖아요. 빚을 설정하러. 손해보는 거 맞죠? 또 설정된 빚을 늘리러 갑니다. 채권액을 1억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2억으로 증액하는. 이거 다 건물 주인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요 정도. 자, 요게 미흡하다. 13강 44분. 자, 매매에 의한 이전, 저당권 설정, 채권액을 증액하는 거, 이거 다 집주인이 손해보는 겁니다. 소유자가 손해보는 등기는요, 등기 신청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일 엄격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등기는 등기관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자, 등기 의무자인 소유자 너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도 적고 인감증명은 또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엔 이제 자, 누가 손해 보는지 보십시오. 채권액이 감액됩니다. 채권액이 감액되는 저당권 변경. 이거 저당권자가 손해 보는 거 이해되시나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채권액이 줄어든다, 받을 돈이 줄어든다, 권리의 양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당권이 말소가 된다. 저당권자가 권리를 잃게 되잖아요. 저당권을 또 남한테 넘겨주잖아요. 저당권을 넘겨주니까 저당권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입니다. 저당권자가. 그런데 저당권자가 의무자일 때는요, 등기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저당권자 너가 의무자구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만 잘 적어봐.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만 잘 적고, 자, 이 건물 주인들처럼 인감증명까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등기필 정보만 신청서 뒷장에 잘 적으면 되는 것을 등기필 정보 잃어버렸습니다. 등기필 정보 잃어버렸을 때는요, 요게 이제 그 작년 말에 개정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원래 제출할 필요가 없던 인감증명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합니다.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수용 등기. 뭡니까? 간단하죠. 의무자가 없잖아요. 의무자가 없는 애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자, 매매에 의한 이전, 저당권 설정, 채권액을 증액하는 등기. 소유자가 의무자다. 소유자가 손해보는 등기군. 이렇게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까다롭죠. 신청서 뒷장도 채워야 되고 인감증명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 저당권을 넘기는 등기는 이거 다 저당권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손해볼 때는요, 저당권자가 의무자일 때는요, 자,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만 잘 적으면 끝인 겁니다. 인감증명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그때는 인감증명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감증명 요건이 까다로워진 거죠. 되셨죠, 이거? 자, 여기까지. 이걸로 할게요. 자, 5, 6월 13강 44분. 자, 1번. 자, 등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리는 것은 자, 1번. 보존 등기 하면은요, 의무자가 없는 등기. 그게 떠올라야죠. 의무자가 없죠?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다. 2번. 상속 등기, 인감증명 필요 없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한다.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박철수 씨. 그 다음에 자, 3번, 4번 이해되시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읽을게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네요.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한다. 아니라니까요. 인감증명 필요 없다니까요. 등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들고 온다고 했잖아. 조금 아까.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왜 없나요? 잃어버렸나 보네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려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은 들고 가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필요 없다. 그러면 옛날 조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제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이제는 인감증명을 들고 간다. 그래서 6번 지문이요. 자, 6번 지문은 정확한 지문이다. 자, 5번하고 6번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첫 시간인데 빡빡한 겁니다. 이거 자, 우리 등기법 시작하는 4주차 수업에서요. 3시간, 3시간 반 정도 꽉 채워서 진행하는 수업이거든요. 자, 권리 능력,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부 정보를 기록하는 등기, 기록하지 않는 등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인감증명.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